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이슈와 첫 논의를 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차 대조표 이슈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언급을 했으며, 대차 대조표 조정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투기 자산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지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기사를 내면 그렇게도 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융 안정성에 방해할 위험 요인이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 유럽에 대한 소식인데요. 기준금리 동결한 가운데 22년도 3월 PPP 매입 종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영향력을 좀 주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될 거라는 또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상당히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유럽에 있는 시장 자체에서도 그 시그널을 대부분 눈치를 채서 빠르게 이제 금리를 조금씩 만지작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채권 매입은 매월 200억 유로에서 22년 2분기 때부터 매월 400억 유로로 규모가 확대되고, 3분기에서 매월 300억 달러, 4분기에는 기존 매월 200억 달러 매입 규모가 변경될 예정이다. 그리고 22 총재가 임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 등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내년에는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며 22년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야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영국의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조금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40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이목이 되어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가치주가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는 가치주들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가치주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은 가치주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하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을 대부분 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라이어 블록체인 정도가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조정 부분에 있는 측면은 대부분 해당의 금리 인상과 동일시하게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드는 약간 좀 아껴두고, 오히려 저라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첫 동기 때까지는 계속 현금을 아껴두었다가 금리 인상 딱 합니다라고 할 때쯤에 그때 대부분 시장이 한 번은 푹 찍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까운 뭐 전후해서 뭐 두 번 나누어서 사든지 세 번 나뉘어서 사든지는 각자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한 두 번 정도 나누어 가지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인베이스를 이제 주식을 조금 더 사거나 뭐 채굴 회사 주식을 좀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회사 거라 뭐 보게 되면 뭐 AT&T 주가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AT&T 같은 경우가 진짜 주가가 거의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도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대부분 돈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암호화폐도 아마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액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거래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낮아졌다. 그 말은 비트코인도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재무제표에도 약간의 영향성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비트코인도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하락의 가중치는 더욱더 심해질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또 비트코인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채굴회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있는 CFO들이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인해서 기존의 거래소가 갖고 있는 코인을 어떻게 또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일부 또 판매가 나올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는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약간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채굴회사 쪽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9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라는 소식으로 유럽과 이제 빠이빠이 했죠. 그래서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이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이어 유로존 영국의 주요 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 대응 정책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를 보게 되면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원유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달러와 가치 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유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60에서 70 언더 정도만 해도 크게 뭐 인플레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웬만하면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를 시켰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막 80달러 선까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비축률도 풀고 거기에 또 연합으로 해가지고 일본이나 한국도 뭐 검토를 해보겠다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꿔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좀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 카드까지도 꺼내 가면서 좀 더 많이 땡겨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테더 거래소 유입량이 5개월 만에 저점을 달해주고 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뭐 보게 되면 저점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신규 유입 부분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경색이 돌고 있다. 뭐 이렇게도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반대로 또 본다라고 하면은 이 유입량 부분에 따른 측면이 뭐 오히려 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쪽으로에 대한 그런 규모가 더욱더 많이 계속 유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테더에 따른 유입량 자체가 오히려 뭐 들어오지 않는 형태이다 라고도 뭐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에 따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BBQ 페이코인 결제 시 최대 1만원 페이백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과연 아직까지도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게 그렇게 많이 쓰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한국의 식료품 물가 순위를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안 좋은 거는 또 1위를 먹었습니다. 네. 원래 2019년도 때는 한 9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프랑스를 제끼고 1위를
탈환을 했어요. 그만큼 식료품 부분에 한해서는 진짜 넘사벽이다. 요새 배달료도 매우 비싸고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방어가 된다고 하면 뭐 쓰임새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 아무래도 요새 코인 가격이 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로빈후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출시 예정이 해당 트윗에서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제 스퀘어가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빈후드도 똥줄 타서 거의 비슷하게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있었던 영국의 기습금리 인상 부분이 아무래도 약간의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웬만하면은 코인 시장도 약간은 좀 위축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좀 더 당겨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론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론자, 즉 상승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야, 아직도 우리한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 라고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골이 깊은 등락폭이 나오는 어차피 포인트가 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2번 정도는 기회를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매입하는 게 더 안전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깊은 골이 만약에 한 2번 정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못해도 1년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깊은 골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차를 먹고 단기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관점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에 따른 측면이 조금은 예측하기가 좀 불허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실 만한 분들은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해당에 있는 아직 바이러스에 따른 이슈 부분이 일단 대응에 대한 영역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연준이 대응 가능하다는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파우치 그분께서도 야 아직은 우리 대응의 영역에 일단 있어.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그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연준이 야 이제부터 금리 인상하자. 어차피 바이러스 심해지면 병목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를 잡기 위한 형태로 가면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약간의 속도 조절감만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저는 매우 힘들어요. 아마 전 세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등락폭이 나올 때마다 좀 챙겨 먹는 전략을 2번 중에 한 번은 챙겨 먹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첫 번째 때는 짧게 먹고 짧게 차익을 실현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기 패턴이나 장기 패턴으로 좀 놔두는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형태. 그러면 내년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 또 평단도 생각보다 또 나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저는 일개 유튜버니까 그렇게 많이 맹신하시지는 마시고 저의 그냥 큰 틀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랜 B가 내년 1분기까지 박스권 장세에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플랜 B 입장은 내년 1분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무래도 이제 1분기까지는 박스권을 간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은 2분기 때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이 만약 시연이 되면 그때 한번 푹 찍고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금리 인상할 때 어차피 모든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기간에 짧게 조정을 주고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에서 대응을 해서 잘 챙겨 먹으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맨날 이걸 보여드리죠. 이게 생각보다 그래프가 되게 연 단위로 나와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짧아 보니까 이 등락폭이 매우 짧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깊어요. 그래서 처음 금리 인상할 때, 두 번째는 조금 더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이때 이 골만 잘 챙겨 먹어도 그 다음부터는 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성장이 속도가 붙어주면서 올라가는 형태부터는 18년도 때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 저희는 이때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모델링이 변동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뭐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때 기준으로 어, 제 주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금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플랜 B 입장은 아마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트위터로 내년 3월까지는 5만에서 6만 박스권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파 머스크 마에자 유사쿠가 우주연의 여행 도중 NFT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는 우주에서 발행된 첫 NFT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NFT 좀 논란이 있는데 누가 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12월 거의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만기에 따른 분위기가 아무래도 안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만 있어요. 너무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 업체 컨센시스와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고요. 라인의 NFT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한국과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은행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OCC, FDIC, PWG 그래서 미 대통령 금융 실무 그룹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이제 나왔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내용 그 다음 시간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이 내용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엇이냐면 리스크로 뽑았던 한국은행 기준은 이제 헝다로 인해서 지급준비율 0.5%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부채 구조 조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 둔화의 작용으로서 요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엇이냐면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돈을 더 풀면 인플레 부분은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중국의 인플레도 상당히 심해졌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른 측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성과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요새 생각보다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해서 이제 공동 부유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좀 증대시키고 관리하고 막 규제하고 막 그렇게 세게 나갔던 이유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급 증비율 인하 자체가 오히려 중국의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는 것도 우리한테는 약간의 좀 공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올림픽도 같이 있는데 일단은 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도 내국인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편도 기존에는 이제 수화물 여객기 부분도 있었잖아요. 변경해가지고 그런 거는 일단은 이제 운행을 이제 중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못 들어오게끔 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유까지는 나와져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항공편 부분에 따른 조정도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번 올림픽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의 중국의 좀 고민거리는 인플레 부분과 미중 갈등과 해당에 있는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해당의 헝다에 대한 사체에 따른 그런 것도 빨리 정리가 좀 되어야 조금은 생산성 둔화와 기업 규제 부분하고 그런 게 약간의 디레버리징 기조 현상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오히려 이런 쪽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한국의 성장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더 갈 수 있는 방안도 일단 막아놨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오히려 올림픽 수혜 부분도 약간의 코인의 수혜는 약간의 좀 저해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